주근주근 당신의 마음을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칭룸 에스테클래스 코칭 서진입니다. 오늘은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내 말을 귀뚱으로 듣는 상대, 그 상대와 헤어져야 될지, 계속 만나야 될지, 혹은 어떻게 또 이 사람을 지켜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상담입니다. 저한테 사연을 주신 분의 사연은 대략 이랬어요. 결혼을 이제 준비하고 계신데, 남자친구는 어떤 경제적인 관념, 그 다음에 그러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는 편이고, 여성분은 이제 그런 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같이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도 조금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관련된 영상을 보내주면서 한번 보라고도 이제 권하는 것 같은데, 남친은 그럴 때마다 귀찮아하거나 아니면 뭐 무시하는 거는 아닌데 이제 무관심하거나 혹은 내 말을 좀 별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사람하고 계속 만날 수 있나?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나? 결혼해서 행복할까?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준비해도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사연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연들 많으시죠. 뭔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관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이것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쉽게 바뀌지 않을 때, 자,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네. 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환경적인 부분, 그 다음에 자라온 어떤 특성, 그 다음에 가치관, 성격 등이 복합적이어서 지금 보이는 남녀도 남녀처럼 차이가 되게 클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더라도 사실 성향과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준비든 삶에 대한 태도가 같을 수는 전혀 없어요. 자, 우선 이렇게 삶에 대한 태도나 가치가 조금 다른 사람은 이제 많이들 있는 그대로 인정해라 라는 것이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어렵죠. 네.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쵸?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좀 존중하면서 근데 나도 불행하지 않고 서로 같이 만들어가는 이제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상대가 나와 다른 점을 점점 이제 발견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시작하셨다면요. 이제 고민이 시작되면 다른 점만 보이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전에 사연자처럼 어떤 돈에 대한 경제적인 준비에 대한 거에 이제 관점 보인다면 이제 이 사람의 다른 어떤 데이트 패턴이라던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본인의 일을 대하는 태도 이러한 전반적인 것이 갑자기 엄청 크게 나랑 다른 것처럼 느껴지고 꼴불견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되면 설사 이 관계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까지도 이제 나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이 사람을 처음에 좋아했었던 계기가 무엇이었고 내가 이 사람에게 특별히 좋았던 거 내가 갖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어서 좋아했던 것들을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또 차이점, 또 내가 갖지 않고 있는 거를 갖고 있어서 그게 그 당시에는 더 매력이었고 좋았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제 좀 결정적인 순간이 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만나오면서 내 말대로 안 되는 상대, 그 다음에 우리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 노력에 동참하지 않은 상대가 되게 야속하고 미워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상대와의 목표를 나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세워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 결혼에 대한 이제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제 돈에 대한 것을 막연하게 우리 미래를 위해서 주식 공부를 하자 이거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년 동안 연애를 했고 지금부터 언제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지 결혼에 대한 시점 그리고 그 결혼을 하기까지 지금 서로 얼마씩 돈을 모아야 되고 또 앞으로 얼마가 더 필요한지
그러려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뭐 저축을 하든지 주식을 하든지 아니면 서로 어떤 노력들을 조금 더 해서 돈을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혼자 계획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셔야 돼요. 자, 아무리 게으르고 아무리 좀 나태해도요, 그 돈에 대한 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얘기 자체에 대해서, 그거는 뭐 나중에 해. 그거 뭐 지금 중요한 일 아니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기한다면 사실 그 부분은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쯤 결혼하고 하는 어떤 미래의 계획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 그건 되게 좋은 시그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각자의 어떤 계획과 각자의 어떤 목표를 세부적으로 정하면 되는 거지 모든 것을 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상대에게 너는 언제까지 이만큼의 뭐를 해? 라는 어떤 미션을 주는 게 낫지. 상대가 막연하게 이것도 한번 봐봐, 이것도 해봐, 이러한 거는 되게 모호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책임감을 지어주세요. 네. 내가 뭔가 알아보고 너도 이거 해 라고 하면 사실 어떤 사람도 그런 거 좋아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특히 주도적인 사람, 만약 입장 바꿔서 얘기한다면 더더욱이요. 그래서 자, 정리하자고 하면 같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대한 책임감을 상대에게 주고 그 목표를 실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상대의 몫으로 남겨두라는 겁니다. 네, 이해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나의 기대사항을 상대에게 분명히 말해야 돼요. 내가 이런 것까지 말해야 되나? 내가 이런 거 이렇게 주면 내가 이런 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알 텐데 말로도 뭐 이렇게 뭐 유치원에 가르치듯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셔야 됩니다. 사실 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할 때 나는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것이 정말 중요해. 그런데 너가 그렇지 않아서 그게 나로 하여금 조금 불안함을 계속 일으키게 돼. 그래서 그 불안함이 있으니까 그분 너가 조금 이해를 해줘.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미래에 대한 준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는 오히려 이렇게 조금 뭔가 계획을 세우거나 체계적이지 않은 상대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뭔가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면 본인도 받기 싫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도 나와 비슷하다고 또 상대는 생각할 테니까요. 그래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바를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어떤 데이트의 패턴이든 어떤 만남의 어떤 그 방향이든 또 미래에 대한 계획이든지 간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말하지 않고 당연히 알아주겠거니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알아들었겠거니 하는 순간 점점 더 그 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상대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런 기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너는 어떠한 것들을 좀 해줄 수 있어? 내가 여행을 살 때는 계획을 되게 중요한데 그 계획 세우고 내 불안함을 조금 같이 좀 없애기 위해서는 너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상대가 어떤 부분을 기여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정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책임감을 지어주는 거 그것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솔직하게 대화하고 그 다음에 상대의 좋은 점을 조금 찾았고 그 다음에 상대가 할 수 있는 책임감을 지어주고 상대에게 자율성을 주는데 그래도 뭔가 너무 다르다. 뭔가 너무 차이가 난다. 이것들이 나를 계속해서 힘들고 우울하게 한다라는 것을 만약에 발견하셨다면요. 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여기서 인정하라는 거에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역할은 뭐냐면,
이거는 그냥 내가 더 잘하는 거야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아, 쟤는 저래가 아니라, 아, 이 부분은 우리 커플 중에서 내가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건 내가 잘해.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관계에 있어서는 이 역할은 내가 조금 더 많이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되게 편안해져요. 이건 제가도 시도했었던 방법이에요. 네. 상대를 마구 변화시키기보다는, 아, 상당히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스트레스 주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다투기보다는, 아, 내가 이런 걸 잘하니까 대신 내가 이 부분에서는 리더처럼 역할을 할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를 조금 따라줘. 라고 이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되겠죠. 네, 그게 저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나를 인정하면서요. 아, 이 부분은 내가 더 잘하는 거? 또는 또 상대가 더 잘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요. 아, 근데 쟤는 왜 저럴까? 왜 이렇게 저런 거는 정말 바보 같을까? 머저리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네, 그러면 서로 윈윈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모든 것들을 다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불안해하고 불편하게 한다고 만약에 하고 대화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여러분들은 깨닫는 게 있는 겁니다. 이 사람하고 나는 이런 성향의 사람과 맞지 않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시는 거죠. 그렇다면 관계는 정리해야겠죠. 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반대인 사람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뭔가에 대해서 맞춰지지 않는다면 내 연애 패턴, 내가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내가 같이 갈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나는 생각보다 이 관점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날 땐 대신 나는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이러한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이 정말 중요하니까 그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겠구나로 연결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억지로 아닌 거를 계속 하실 필요는 절대 없잖아요. 그건 너무나 불행한 일이죠. 나한테 맞지 않은 사람, 맞지 않은 조건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현명한 일이에요. 물론 시간과 노력과 여러 가지를 투자를 하셨겠지만 계속 마이너스 통장에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망했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하고 안 맞는구나. 나는 정말 이런 거를 나랑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을 갖는 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포기 안 될 만큼 중요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낙담하고 힘들다고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한 번씩 더 트라이 해보신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그때는 이 사람은 맞지 않네. 나는 다음 사람은 이런 사람 찾아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는 사실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다툴 거예요. 근데 하물며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다투는 건 당연할 겁니다. 네. 심지어 우린 너무나 같은 게 많아, 통하는 게 많아 했어도 점점 다른 점을 보게 되고요. 자, 다르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상대도 나한테 뭔가 계속 갈증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때 현명하게 서로 윈윈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궁금증이나 또 답답함이 있으시면 댓글과 제 이메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